네, 대표 유형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은 주행법정주의에서 볼 때 5개 중에 한 가지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급표 금지 원칙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해요. 소급표를 하면 안 된다. 법을 뒤에 만들어가지고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급표는 원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냐면 1조 1항에 있어요.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언제 한다? 행위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다 예외가 재판시로 가는 겁니다. 재판시로 간다는 게 어떻게 하냐? 형이 경하게 바뀌거나 형이 만약에 폐지가 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하는 게 2항하고 3항인 거죠. 요 두 개를 잘 구별하시고 나중에 이제 말장난하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재판시에 한다 그러면 재판시법이 무슨 법입니까? 이게 신법이고 행위시법은 이제 구법인 거죠. 구법에 의한다, 신법에 의한다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이 논리야 뭐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번 지금 1번 문제처럼 이제 케이스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내가 잘 모르는 판례다 싶으면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급표를 하면 처벌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원칙은 이거란 말이에요. 원칙은 소급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예전에 처벌했던 행위들 있잖아요. 경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처벌했던 행위들은 이 행위들은 어떻게 해요? 처벌의 가벌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법이 바뀌면은 처벌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판례가 무슨 견해를 취해요? 동기설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양상 동기설을 취하고 이 동기설이라고 하는 게 법적 견해의 변경이냐 아니면 사실관계의 변경이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법적 견해의 변경이면 어찌됐든 간에 뭔가 우리가 반성한다 이제 이런 의미니까 반성한다는 의미니까 여기다가 이건 우리가 반성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게 아니구나 이제 이것만 잘 생각해 하셔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1번 보시면 게임에다가 게임 동그라미 치시고 일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 이게 처음 공부하실 때 여러분 이분들 이런 게 나올 때 이게 형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형법 공부하는데 이게 뭐야 뜬금없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아니고 거기다가 시행령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변호사도 모르고 판사도 몰라요. 이게 왜 모르냐면 이게 사건화 됐으니까 이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지 일반 법조인들은 이거 모릅니다. 다 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수험생은 더더욱 알 필요가 없어요. 가끔 보면 공부를 좀 더 진하게 한다고 여기 막 이제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이거 막 찾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문제가 앞으로 뭐 판례를 또 진중하게 봐야 됩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이 관련해가지고 논문 쓰시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 법률은 어떤 법령이 나오더라도 소급표와 관련돼가지고는 수많은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률도 있고 이 법률에 대한 위임 입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시행령 같은 게 엄청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법률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걸 다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률이 그냥 이렇게 뭐라고 앞에 무슨 법률 이름도 길잖아요. 법률 이름 길 때 다 버리시면 돼요. 이런 거 필요 없고 거기에 법률 이름의 키워드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편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전에 이 시행일 이전이라고 돼 있죠. 이전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이전에 개인문의를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일반적으로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소급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기존으로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는 거예요. 행위시에 만약에 처벌한다 그러면 처벌하는 거고 만약에 처벌을 안 한다 그랬으면 처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봤다가 안 봐봤는데 안 봤으면은 법령이 제정이 되거나 또는 개정이 되었을 때 제정되고 개정되고 난 이 전의 행위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이제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전의 행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거는 그 전에 처벌이 되던 행위면 처벌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가시는 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특히나 여기 처벌하던 행위를 여기 보세요. 처벌하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으면 요거 이제 동기소로 가는 거죠. 요건 약간의 별개의 문제고, 처벌 안 하던 행위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 뒤에부터 처벌을 하는 거지, 이 전행위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전의 행위, 그때 그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이 게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냥 게임 나오면 돼요. 환전하고 막 이렇게 게임머니 환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건 괜찮았단 말이에요. 괜찮았는데 지금부터 이거 처벌합시다라고 법을 만들었어. 그럼 지금부터 하자는 거지. 옛날에 건 설령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괜찮은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푸실 때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 구속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가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상습강제추행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습강제추행. 그 전에 이제 강제추행죄가 처벌을 했겠죠. 강제추행죄라는 게 원래 처벌을 했는데 이제 범죄를 어떻게 모르겠다. 상습으로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상습으로 가니까 어떤 처벌이에요? 가중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중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법 조문을 새롭게 신설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야? 강제추행죄고 여기도 강제추행죄니까 예전에 강제추행죄 요구했던 것들 예전에는 여러 번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습범이 인정됐던 사람들 이 죄를 만들었으니까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가자. 지금 요렇게 생각을 해본 건데 일단 원칙 이제 결론은 뭐냐면 상습 아닌 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상습으로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상습으로 처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여기서는 처벌 안 되던 행위를 여기를 처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소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 강제추행죄가 예전에는 뭐였냐면 요게 친고죄였어요. 친고죄고 여기는 뭐냐면 상습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에요. 근데 친고죄에서 친고죄로 바뀌었어. 친고죄가 아닌 걸로 바뀌었다. 그럼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된 거예요? 불리하게 된 거예요? 불리하게 된 거잖아.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됐잖아요. 이게 친고죄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은 이마저도 친고죄가 이제 폐지가 됐지만 이 법을 만들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된 거니까 소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뒤에 행위 걸로만 처벌해야 된다. 행위시법의 기초에서 강제추행죄로만 처벌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당시로 따지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공개명령제도 나오죠. 공개명령제도가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아청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급입법 금지에 위반하는 거죠. 공개명령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공개명령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공개명령 이게 공개명령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도 하시잖아요. 헌법도 하시니까 아마 이런 논의가 있을 거예요. 논의. 요즘에는 이제 무조건 결론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반대 의견 같은 것들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가미를 해서 일부러 막 줄치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강사들을 통해서든지 뭐 아마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책에서 뭐 다수 의견, 별개 의견, 반대 의견 이걸 다 뭐 공부를 할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저런 반대 의견도 있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이제 저도 이런 거 논문 이런 거 쓸 때 공개명령 제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찬성하죠. 그렇죠? 나쁜 놈이잖아요. 아청법, 이게 청소년들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들이 어떤 글들이 있냐면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뭐냐면은 자, 극단적인 예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요. 살인한 게 나빠요? 강간한 게 나빠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살인은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살인은 뭐 그때만 해도 처음 할 때만 해도 살인은 그냥 형 살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강간이나 뭐 아동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공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공개 명령하면 내 신원이 다 밝혀지잖아요. 그럼 신원 나만 밝혀지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 주위, 뭐 직장 뭐 다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집 아들이라며, 너 그 집 딸이라며, 뭐 당신 아들이 그랬다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 남편이 그랬다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냥 형을 한번 살고 나오면은 그냥 머리 빡빡 한번 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공개 명령 이거 해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사회적인 사형제도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이거 당연하게 우리가 뭐 인터넷 댓글만 보면은 당연히 공개 명령 해야 될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한 주장을 등에 업고 그렇게 따지면 공개 명령 그래 좋다. 좋긴 좋은데 말이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전후 행위까지 요걸로 보면 안 되겠네요. 보시면 그 전후 행위까지 이것을 뭐 한다? 소급할 수 있냐? 이 전에 했던 것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자,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판결문에 뭐라고 나올 거냐면 이러한 것들은 물론 보안 처분이잖아요. 공개 명령이라고 하는 건. 자, 보안 처분인데 이 보안 처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또 특강을 통해서 한번 또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보안 처분을 했어요. 보안 처분을 하게 되면 이 보안 처분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한다? 박탈하는 거, 완전히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자유를 단순하게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개 서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나눠요?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그냥 판사가 알아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 명령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거냐? 이 단순하게 자유를 단순하게 제한하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박탈하는 거냐? 이제 요거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유를 박탈하게 되면 형벌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형벌은 아니지만 마치 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소급하면 안 되지. 이건 소급하면 안 되지만 단순하게 제한하는 거는 이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겠어. 아 그래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뭐다? 보안처분이다. 원래 의미의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급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 공개 명령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라고 외우시면 되냐면 이게 나쁜 아저씨들 어떻게 하는 거야? 신상 예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뭐 범죄학이나 이런 것들 공부해 보시면 뭐 그런 까지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범죄는 굉장히 재범률이 높습니다. 한 번 만진 놈이 또 만지고 한 번 이렇게 건든 애가 또 이렇게 그게 굉장히 재범률이 높아요. 어찌됐든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좀 옛날 했던 사람들까지도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공개 명령. 과거 했던 행위도 어떻게 한다? 공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기도 이 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거 요거 괜찮다. 나쁜 아저씨들은 공개를 해도 된다. 먼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이게 뭐 1항 2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44조 44조면 뭐하고 42조면 뭐하겠어요? 형법을 공부할 때 죄형법 정죄를 공부할 때는 이게 44조고 42조고 41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지워버리셔도 돼요. 머리만 보고 복잡해요. 뭐 옆에 사람이 보면 와 이거 이런 거 뭐 대단한 거 공부하는 거야 이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찾아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시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음주운전을 하는데 여기 삼진 아웃제였잖아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3번까지 안 가고 2번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2번이라고 할 것인지 요 당시는 3번이고 이 전의 것들은 포함하지 않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근데 그 이전의 것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죄를 그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했던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네가 뭔가 한 번을 더 하면 옛날에 2번 했으면 앞으로 너는 한 번만 더 하면 처벌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과거가 있으면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니까 그건 어떻게 된다? 포함해도 된다고 봤던 겁니다. 결국 그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죠.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넌 앞으로 3번까지는 봐준다. 뭐 이런 뭐 2번까지는 봐주고 3번째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앞으로 2번의 음주운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위반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맞아. 대부분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밑줄 치시면 이 양형기준은 사실은 법적 구속력 자체가 없어요.
기속력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아마 여러분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양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그 높으신 분들이 좀 급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양형위원회 거기서 하긴 하는데 거기는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사법부 내부에서 좀 통일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여서 이거는 설령 소급하더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소급입법 금지 원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답만 보고 넘어가면은 뭐 좀 간단한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거기다 의미를 두고 좀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다하고 막 2개네요. 2개. 답은 2번입니다.